예, 348페이지 제5절 공동소유예요. 공유란 것이 공동소유는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공유란 것이 물건 하나를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할 때 공유로 한다고 262조 제2항 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은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가 중요한데 합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유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한 때 공유로 한다는 것이 262조 제1항, 그리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제2항이에요. 먼저 공유와 합유의 공통점은 둘 다 지분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럼 지분 처분은 권리,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의 양적 일부라고. 소유권의 양적 일부란 이야기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하나를 지분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분의 개념이에요.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유는 원칙적으로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지분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 공유는 공유물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본질이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공유의 본질이다. 이게 공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합유물은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은 분할하지 못해요. 그럼 공유물, 합유물의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공유물,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두 순환 했던 건데 이번에는 표를 그리니까 또 색다른 내용 같아요. 그래서 공유물 합의물의 처분 변경 행위, 공유물 합의물의 보존 행위는 공통점, 결론이 같다고. 근데 지분 처분과 공유물 합의물 분할은 차이점, 결론이 다르다. 참고로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은 명색이 공유인데도 너무 쉽게 쪼개지기 때문에 불분할 특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면 공유의 본질을 저해하기 때문에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공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법이 뭔들 쉬운 게 있겠나마는 공유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합의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공유에 관련된 법률관계 몇 가지를 이해를 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토지 한 필지를 좀 위로 올라가 보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은 편의상 균등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균등하지 않아도 논리 같습니다. 이렇게 지분에 의하여 토지란 물건을 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공유라고 말해. 그때 이 지분이란 개념이 소유권의 양적 일부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이 토지를 정의 제3자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논리는 비슷해요.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는 1인이에요. 할 수 있어요. 왜 1인이 할 수 있는가? 왜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입니다. 불법 점유자로부터 이 공유물이란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물건을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불법 점유자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건축했다면 공유자 중 1인 병이 건물 철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1인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불법 점유자인 을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무효인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1인 병이 단독으로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가벌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정이 불법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위에 무단 건축하고 있거나 또는 원인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지분의 개념이 나눌 수 없어요. 지분이란 소유권의 양적 일부에 불과하고 이 공유물이란 물건을 1인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청구를 할 때 지분이란 개념이 소유권의 양적 일부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를 각자 단독으로 할 수는 있지만 보존 행위요. 전부를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한다. 아니면 자기 지분의 비율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다. 이해하라 적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 1인이 병이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할 때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반환 등을 청구하면 정이 이렇게 말해. 어디를 돌려주고 이래 말해. 공유인 상태에서는 소유권 하나를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3분의 1이 어딘지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인이 청구해도 전부를 청구한다고. 근데 이건 등기법만 알아도 알 수 있지. 말소 등기란 것이 전부를 말소시키는 것이지 일부는 말소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전부를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정이 불법 점유함으로 이득을 얻었거나 부당 이득이요. 그리하여 공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유자들이 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되겠습니까?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때 전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것인가? 자기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해하라고 시험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합니다. 이 금전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돈은 나눌 수 있잖아. 토지는 쪼개지는 못해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갑이 단독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전부를 아니면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까? 공유자 중 1인이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하거나 그리하여 무단 건축했다면 방해 제거 청구하거나 그리고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나눌 수가 없어 전부를 반환 청구 등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전부를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를 하였습니까? 예. 하는 논리를 이해를 좀 하시고 예, 하나를 안 적었네요. 안 적은 이유는 여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해요. 와, 그래 안 되나? 지분은 권리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의 양적 일부란 말이 권리다, 권리. 지분은 권리지 물건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급하게도 기억하라고 욕들을 각오하고 대가리라 했는데 사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안 한다? 안에 사람하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권리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사람 수는 안 따져요. 예. 이 공유물의 관리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판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무엇이다? 관리 행위라. 그 중에 체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지도 똑같아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가벌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은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지분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이기 때문에 분자의 합이 분모하고 일치하면 돼요. 그 말이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예를 들었지만 4, 2, 1을 더하면 7이 되잖아요. 예. 이 경우에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반수만 넘으면 되죠. 을병은 소수 지분권자라고. 그러니까 갑이 혼자서 정하고 임대차 계약한다면 갑이 임대인, 정이 임차인. 이 임대차는 적법합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적법하잖아, 이건. 사람의 수로 안 따진다니까요. 을병이 둘이서 정한테 임대차한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반수가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잖아요. 사람 머리수로 따지면 을병을 합치면 과반수지만 그렇게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지분, 권리의 과반수로 따진다. 되겠습니까? 머리수는 안 셉니다. 예, 지분만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을병이 정한테 임대한 것은 적법 임대차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적법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을 또는 병이 소수 지분권자가 을 또는 병입니다. 이 정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를 반환하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이 토지를 임차인 정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니까 을 또는 병은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을 못하잖아. 되겠습니까? 그럼 임료 상당을 이 정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임료 상당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정에게는 못해요. 왜? 정은 판례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임대차는 반드시 무엇을 지급하라 돼 있어? 차임을 지급하라 돼 있기 때문에 정은 부당 이득 반환, 부당 이득한 게 없어. 그럼 을 또는 을 또는 병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만 한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임대인 갑에게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법한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차임을 받아먹은 임대인 갑에게 을 또는 병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 되겠죠? 예. 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기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지분은 편의상 균등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소유권 귀속 분쟁이 붙었어. 정이 이 토지는 내 토지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송이 붙거든. 소송이 붙었을 때 일단 공유자들이 소를 제기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제3자인 정이 소를 제기해도 논리는 똑같아. 공유자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 공유자들이 소송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공유자들이 원고인 경우를 예를 듭니다. 지분 확인의 소가 있고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가 있어요. 공유자들이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지분 확인의 소라는 것은 굳이 예를 든다면 갑이 지분 3분의 1은 내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무엇이다? 지분 확인의 소. 왜 이런 소송을 허용하는가? 갑 을병의 공유는 이 물건 하나를 공동 소유할 때 공동 목적이 없어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을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주장하는 지분 확인의 소라는 것은 나는 을병은 모르겠고 나는 지분 3분의 1은 확실히 내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소송이 무엇이다? 지분 확인의 소.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다. 아니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다. 그럼 이게 갑을병의 공유라는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참고로 소송 3번 해야 돼. 소송 3번 해서 갑도 을도 병도 모두 성소해버리면 이 토지는 갑을병이 공유고 갑을은 성소했는데 병은 패소하면 결국 이 토지는 갑을정의 공유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소송은 3번 해야 돼. 시험에 필요한 건 단독이란 게 필요해요. 근데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민사소송의 소위 제기가 청구예요. 예.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란 말이 이 토지는 이해하라 적는 겁니다. 우리들의 것이다 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무엇이다?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 되겠습니까? 그럼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이 토지가 갑을병 우리들의 것이다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의 제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고. 공동으로 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해. 필요적, 필수적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소를 제기하라는 말이다. 공동으로. 그럼 이건 이해하라고 적으면 이건 소송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은 참고 공동 목적이 없을 뿐이지
갑을병이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A가 소유하는 토지를 갑을병이 3억짜리를 1억씩 공동 출자해서 샀다고. 그때는 같이 샀으니까 소송도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소유자라면 얘들이 성소하지만 A가 소유자가 아니라 정이 진짜 소유자였다면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결과잖아. 그때는 패소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갑을병이 공동 목적은 없어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면 소송 한 번 할 수도 있어. 근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을 때는 무엇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응용해보면 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 이건 5, 6월달용인데 그럼 제3자도 소송 똑같이 할 수 있어야지. 전부를 묶어서 피고를 삼아버릴 수도 있고 따로따로 갑을병을 각계 격파할 수도 있다 없다? 논리는 똑같아야지. 그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에이, 똑같아야지. 무기평등의 원칙이지. 공유자들은 같이 소송 제기도 하고 따로 제기하는데 제3자는 그렇게 못하면 안 되지. 전부를 피고로 삼아버릴 수도 있고 따로따로 피고를 삼을 수도 있다 없다? 이건 소송이 균형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지문이 나중에 등장해요. 이게 이해가 됐다면 별거 없는 거지. 원래는 니나 별거 없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해보자고요. 물건을 쪼갠다는 말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민법은 시간만 있으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 문제지. 8초 만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은 뚱뚱한데. 그래 해도 알 수 있어요. 자, 재판상 분할은 협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협의가 성립했다면 원칙이 아니라 절대예요. 협의가 성립했다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 못해요. 재판상 분할은 언제 하는 것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협의 분할은 그 방법이 3개가 있어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야. 이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 하니까 용어를 본다면 분할에서는 지분의 비율은 큰함이 없어요. 자, 이해하라고 참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가령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면 현물 분할은 공유하기 싫다면 현재 이 물건 토지를 쪼개는 게 무엇이다? 현물 분할이에요. 그때 현물 분할할 때는 원칙은 면적을 나눌 때 지분 비율에 부합하도록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는 아니다. 가령 토지가 좀 크면 좌측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고 오른쪽 토지는 낮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언급은 안 하지만 가령 여기에 도로가 있다면 이 앞에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안쪽이라면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잖아.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예외예요. 언제나 지분 비율에 부합하도록 면적을 분할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현물 분할이고 대금 분할이란 이야기는 이 토지를 정한테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하면 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그게 대금 분할이요. 가격 배상이란 이야기는 가령 갑이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을병에게 그만큼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가격을 배상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협의해서 나눈다고. 그때 갑이 분할의 방법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한다고. 그게 무엇이다? 재판상 분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라 불리우나 실질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분할에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어. 분할에 협의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무엇은 다툴 수 있다? 방법을 다툴 수 있거든.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협의가 성립됐다면 협의한 대로 분할해야만 하지. 재판상 분할은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럼 현물 분할은 교환의 실질을 가지잖아. 교환의 실질을 가진다는 말은 공유였을 때에는 지분이란 개념이 소유권의 양적 일부지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렇게 쪼개면 현물 분할이에요. 분할되기 전에는 갑의 토지에는 을병의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분할되기 전에는. 을의 토지에도 갑병의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병의 토지에도 가벌의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교환의 실질을 가져. 현물 분할은. 되겠습니까? 가격 배상은 매매의 실질을 가집니다. 갑이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가격을 배상한다는 말은 결국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환 계약,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이다. 계약.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협의한 대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돼. 현물 분할이라면 분필 절차를 거치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계약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나눕시다라고 협의가 성립돼도, 현물 분할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자고 갑을병이 협의가 성립돼도 그 상태로서는 이렇게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분필 절차 거치고 무엇 해야 돼?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협의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예외가 있어요. 분할의 효과가 소급하는 예외가 있다. 공동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빌딩을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빌딩은 공동상속인들이 무엇한다고? 공유한다니까요. 그 공동상속재산 분할이 무엇이다? 공유물 분할의 일종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때 상속의 경우에는 분할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등기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데, 재판상 분할은 법률이 방법을 두 개를 규정해 놓았어요. 비교해보라고 적었습니다.
재판상 분할은 원칙은 무엇 하는 게 원칙인데 현물 분할이에요.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한다면 가치가 급격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무엇을 명할 수 있다? 경매를. 경매를 명한다는 말이 경락대금, 낙찰대금으로 나눈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금 분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이 두 개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래.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 판례가. 자, 다시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재판상 분할하는 것이지, 협의가 성립됐다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 못합니다. 절대예요, 절대. 결국 제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분할이고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하는 분할이다? 제2차적 분할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분할의 방법은 법률 규정은 원칙은 무엇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물 분할, 예외적으로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금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요.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가격 배상을 허용하겠다는 판례 있습니다. 그럼 확 줄이면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판례에 따른다면 셋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만 재판상 분할은 원칙은 현물 분할, 예외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금 분할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만 있지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하는 김에 맛 보여드릴게요. 재판상 분할한다는 말이 나중에 5, 6월 달에 할 내용인데, 한 5분만 참으십시오. 가벌병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 약정한 적이 없는 한 공유하기 싫다면 언제든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청구권이라 불리우나 실질은 무엇이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되겠습니까?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하고 갑이 주장하는 대로 분할해야 된다는 말은 달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 나는 협의적 분할 못해, 이런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분할의 방법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방법이 협의가 성립되면 그때는 협의 분할하는 것이고 되겠습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무엇하는 것이다? 재판상 분할이에요. 됩니까? 이 재판상 분할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 협의할 때는 전원이 협의해야 되거든. 일인이 청구하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단 1인이라도 빼고 협의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전원이 협의해야 되니까 소를 제기할 때에는 만약 갑이 소를 제기한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돼. 이때 청구하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의 소예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한다는 말을 공유물은 생략해버리고 줄여서 무엇이라 말한다고? 분할의 소요. 분할의 소가 무슨 소송을 말한다? 공유물 분할의 소. 이게 재판상 분할을 말해요. 분할의 소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말합니다. 이 결과로 판결이 나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잖아. 이게 형성 판결 아니냐고.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그래서 이 소송이 형성의 소라니까요. 소송이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판결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 이 형성 판결이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은 등기 필요 없어요.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미 권리를 취득해버리고 차후 절차상 판결의 내용에 따라 분필 절차 거치고 등기하지만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공유는 3, 4월은 여기까지야. 자, 뒤로 넘어가서 더 할 거 아니고 타이틀은 불러드리고 마쳐야 돼. 다음 주에는 374페이지 용익물건이 있죠. 예, 거기부터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